양반들이 천한 계집이라 업신여겨지. 이제 누가 더 똑똑한지 증명했소. 한양 성균관 유생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과거 급제자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축하하네, 성옥이. 자네가 장원 급제라니. 이놈아, 이제 자네를 뭐라 불러야 하나? 대인이라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김성옥은 붉어진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한 칭찬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 형님들의 아우일 뿐입니다. 동료들이 자꾸만 술잔을 권했습니다. 술에 약한 김성옥은 거절했지만 급제를 축하한다는 벗들의 정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거듭될수록 김성옥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성옥아, 얼굴이 왜 그리 붉은가? 술이 약하구나. 평소에도 술자리를 피하더니 이제 보니 정녕 술을 못하는구나. 김성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오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술이 과한 듯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틀거리던 김성옥이 그만 동료의 어깨에 기대며 쓰러질 듯했습니다. 동료가 황급히 김성옥을 부축했고 그 순간 옷깃이 흐트러졌습니다. 성옥아, 이게 무슨... 동료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성옥의 가슴팍에 하얀 천이 단단히 감겨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 겹으로 감긴 천은 명백히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유생들도 하나둘 김성옥의 가슴을 보았습니다. 자리에 함께했던 시험관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시험관은 김성옥의 흐트러진 옷깃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김성옥의 상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대감. 그러시면... 김성옥이 황급히 시험관의 손을 막으려 했으나 술에 취한 몸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의 손이 상투를 감싼 천을 풀어냈습니다. 순간 검고 긴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과거에 장원 급제한 유생이, 그것도 성균관에서 3년이나 공부한 선비가 여자였다니 말입니다. 여자라니. 성옥이가 여자였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우리가 3년이나 함께 공부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과거 시험장에 여자가 들어오다니. 김성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시험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체를 밝혀라. 내 본명이 무엇이며 어찌하여 남자로 속여 과거에 응시하였느냐? 김성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의 본명은 월선이옵니다. 한양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천민이 감히 과거에. 시험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유생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소녀에게 있사옵니다. 어찌 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을 꾸몄느냐? 기생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과거에 응시할 생각을 했단 말이냐? 월선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이 일이옵니다. 15년 전, 월선은 15살이 어린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생들과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방의 훈장에게 몰래 글을 배웠고 시서화에 두루 능했습니다. 어느 날 양반 자제들이 기방에 찾아왔습니다. 술상을 물리고 시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월선은 그 자리에서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어찌 이런 시를 짓는가? 월서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사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도련님들께 시를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반 자제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집이 무슨 글을 안다고 가르치려 드느냐? 기생은 기생답게 술이나 따르고 노래나 부르면 그만이지. 다른 자제들도 웃어댔습니다. 맞네, 맞아. 계집년이 글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고 벼슬을 할 수도 없는데 글 아는 기생이라니 꼴도 우습구만. 월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재주가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외운 시구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웃음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월서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여주리라.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급제하여 그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자신을 비웃은 이들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재주를 깎아내린 세상에 대한 복수. 월서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장을 하고 남자의 이름을 얻고 과거에 급제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월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속인 것이냐? 천민 계집년이 감히 나란 일을 농락하다니.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인 줄 알았사옵니다. 하오나 소녀에게는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유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월선의 재주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공부하며 지켜본 그 실력을 장원급제라는 결과를 어찌 거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조정에서는 이 일을 어찌 처리할 것인가? 여자가 과거에 급제한 전무후무한 사건을 말입니다. 월서는 그날 밤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방을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생은 관아에 소속된 몸, 함부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란 기생의 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일을 말합니다. 대개는 양반이 돈을 들여 기생을 첩으로 삼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월서는 몇 해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관아의 하급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고 기적을 부릴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병으로 몸을 상해 더 이상 기생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거짓 증명이었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월선의 이름이 기생 명부에서 지워졌습니다. 기방의 포주는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월선은 기방을 나와 한양성 밖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월선은 처음으로 남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기생 월선이 아닌 유생 김성옥이었습니다.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갓을 눌러 썼습니다. 목소리도 낮춰 연습했습니다. 소생은 김성옥이라 하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거듭 연습하니 제법 그럴듯해졌습니다. 이제 서당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균관에 가려면 먼저 서당에서 기초를 닦아야 했습니다. 월서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60이 넘은 늙은 선비였습니다. 김성옥이라 이름을 밝히고 제자로 받아달라 청했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얼굴이 낯설구만. 먼 시골에서 왔사옵니다. 호러미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훈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월선을 훑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참 곱구나. 수염은 왜 안 났는가? 소생은 체질이 병약하여 아직 수염이 나지 않았사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글은 아는가? 예, 조금 배웠사옵니다. 그럼 사서삼경 중에 논어 첫 구절을 외워보거라. 월선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유붕자원방내 불영락호.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논어 첫 편을 줄줄이 외워나갔습니다. 맹자도, 대학도, 중용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훈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자네 나이가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어찌 이리 사서삼경을 꿰고 있는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사옵니다. 훈장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신동이로다. 신동이야. 내 평생 서당을 열었지만 이런 제자는 처음이네. 어서 들어오게. 내가 자네를 잘 가르쳐 성균관에 보내주겠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월선은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들 틈에 섞여 글을 읽고 시를 짓고 경전을 외웠습니다. 훈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김성옥을 그저 조금 연약한 유생으로만 여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성호가, 이제 자네는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네.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네. 월선은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균관의 문을 두드렸고 훈장의 추천서와 실력으로 입학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월선은 남자로 살았습니다. 남자처럼 걷고, 남자처럼 말하고, 남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남자들과 한 방에서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언제 들킬까 조마조마한 날들이었습니다. 동료 유생들은 김성옥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성옥아, 자네는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왜 수염이 안 나는가? 얼굴이 너무 매끄럽지 않은가? 월선은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소생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사옵니다. 의원이 말하길 기운이 허해 수염이 늦게 난다고 하더이다. 그래?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또 다른 날 목욕탕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보름에 한 번씩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월선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목욕탕에 가지 않겠네. 왜? 몸이라도 안 좋은가? 몸에 부스럼이 나서 남에게 보이기 민망하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목욕탕에 가지 않는 유생은 김성옥이 유일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남자들 틈에서 여자의 몸을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월선은 잠들기 전 반드시 가슴을 천으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여러 겹으로 감아 조금의 굴곡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방을 쓰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성호가, 자네는 자는 모습이 참 특이하구나. 항상 옷을 단정히 여미고 자지 않는가? 그게 편해서 그러네. 더운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은가? 괜찮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잤네.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소리도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낮춰 말해도 다른 유생들보다 고왔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옥이 목소리는 정말 고운 악기 소리 같구나. 마치 기생의 노랫소리 같네. 월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네. 맞아. 성옥이가 기생이었으면 한양 제일이었을 걸세. 하하, 그러게 말일세. 월선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월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을 천으로 감고 목소리를 낮추고 남자처럼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목욕탕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몰래 물로 몸을 닦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볼 날이 다가왔습니다. 월선은 성균관 동료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을 감은 천이 여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되었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동료 하나가 월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호가 긴장되는가? 조금. 걱정 말게. 자네 실력이면 분명 급제할 걸세.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여자인 자신이 급제할 수 있을까? 급제한다 해도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들이 붓을 들고 답안지를 마주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어찌 귀천을 두셨는가? 이에 대해 논하라. 월선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기방에서 시를 읽던 자신에게 쏟아졌던 조롱이 계집이 무슨 글을 안다고 가르치려 드느냐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붓끝에 먹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월선은 첫 글자를 썼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내실 때 남녀를 가리지 않으셨거늘 세상은 어찌 여자라는 이유로 재주를 묻는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시험장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월선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글을 읽고 시를 짓거늘 다만 시험장에 들어갈 길이 없을 뿐이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이옵니다. 법이 부당하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사옵니까? 시험장을 돌아다니던 시험관 하나가 월선의 답안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시험관을 불렀습니다. 이 글을 보시게. 두 시험관이 월선의 뒤에 섰습니다. 월선은 알아챘지만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생이 만약 여자로 태어나 글을 배웠다면 남자 못지않은 재주를 보일 수 있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세상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이옵니까? 시험관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유생, 참으로 담대하구나. 시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답안지를 거두어 심사하는 날, 시험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월선의 답안지가 상위에 놓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시험관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자리가 조용했습니다. 다 읽고 나자 한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이 글 위험하지 않소? 여자가 과거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오? 다른 시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소. 이 글은 하늘의 뜻과 사람의 법을 논한 것이오. 기계가 높고 뜻이 바르오. 하오나 조정에서 좋아하지 않을 글이오. 나이든 시험관이 답안지를 들어올렸습니다. 글의 옳고 그름은 조정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이오. 이 글은 떳떳하고 당당하오. 장원감이오. 다른 시험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시험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김성옥을 장원으로 정하겠소. 이렇게 해서 월선은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쓴 글이 여자는 과거를 볼 수 없다는 세상의 부당함을 논한 글이 바로 그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뽑힌 것 말입니다. 발표가 나던 날 월선은 성균관 동료들과 함께 방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옥, 장원급제.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성옥이가 장원이다. 우리 방에서 장원이 나왔네. 월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가슴을 감은 천이 숨을 조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이 순간,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 순간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급제 후 사흘째 되던 날, 동료들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성호가 오늘 밤 축하연을 열기로 했네. 기방에 가세. 월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방이라니.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좋네. 가세. 저녁 무렵 일행은 한양에서 가장 큰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월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아는 기생이 있으면 어쩌나. 15년 전 함께 있던 기생들 중 누군가 남아있다면 어쩌나. 기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얼굴을 들면 안 됐습니다.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생들이 술을 따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월선은 술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생은 술을 못하오.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급제 축하연에서도 술에 취했지. 오늘은 그냥 앉아만 있게. 여러분, 월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5년 전 자신도 저 기생들처럼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급제한 유생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1시즌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기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생이었습니다. 월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함께 기방에 있던 홍주였습니다. 홍주는 술상을 정리하다가 월선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제발 알아보지 마라. 제발. 하지만 홍주는 다가왔습니다. 월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월선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주의 손이 월선의 턱을 살짝 잡았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홍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월선 언니.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홍주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나? 월선. 홍주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맞죠? 어쩐 일로 여기에. 그것도 남자 옷을 입고. 월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니겠소? 소생은 김성옥이라 하오. 아니에요. 분명 월선 언니예요. 그 눈매를 내가 어찌 잊겠어요? 동료 하나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월선이 누구요? 성옥이를 아는 사람이요? 홍주가 대답하려는 순간 월선이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소생은 몸이 좋지 않으니 먼저 나가겠소. 성옥아, 잠깐. 동료가 붙잡으려 했지만 월선은 이미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이 누구냐고 물었잖소. 15년 전에 이 기방에 있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글을 잘 읽고 시를 잘 짓던 기생이었는데 월선은 기방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동료가 붙잡으려 했지만 월서는 이미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이 누구냐고 물었잖소. 15년 전에 이 기방에 있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글을 잘 읽고 시를 잘 짓던 기생이었는데 월선은 기방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월선은 기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동료 하나가 뒤쫓아왔습니다. 이름은 박진사였습니다. 3년 동안 김성옥과 가장 가까이 지낸 벗이었습니다. 성호가 기다려라. 월선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왜 도망가는가? 기생이 자네를 월선이라 불렀는데 그게 무슨 까닭인가?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성호가 나는 자네 버딜세. 무슨 사연이 있거든 말해보게.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네. 월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네.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오. 박진사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리 말하는가? 월선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상투에 올렸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호가 그건 월선은 상투를 감싼 천을 풀었습니다. 순간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검은 머리가 물결쳤습니다. 박진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자라니. 성옥이, 아니 자네가 여자였단 말인가? 월선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소녀의 본명은 월선이요. 한양 기생이었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여자가 3년 동안이나 우리를 속일 수 있단 말인가. 밤마다 가슴을 천으로 감았소. 목욕탕엔 가지 않았소. 목소리를 낮추고 남자처럼 걸었소. 그렇게 3년을 견뎠소. 박진사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여자가 과거에 급제하다니.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 공부한 벗이 사실은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박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무슨 연유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월선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15년 전 나는 양반 자제들에게 모욕을 당했어. 계집이 무슨 글을 안다고 가르치려 드느냐는 말을 들었어. 그때 다짐했어. 과거에 급제하여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박진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인 것이냐? 그렇소.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자네를 고발해야 하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네 재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 3년 동안 지켜봤네. 자네가 얼마나 뛰어난지 말일세.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놀랍구나. 월선이 박진사를 보았습니다. 고맙소.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네. 이 일이 알려지면 자네는 큰 벌을 받을 걸세. 과거를 속였다는 죄로. 알고 있어. 도망가지 않겠는가? 월선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도망간들 어디로 가겠소? 이미 얼굴이 알려졌는데 차라리 떳떳이 벌을 받겠소.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서는 다시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었습니다. 갓을 눌러 썼습니다. 가시오. 조정에 알리시오. 김성옥은 여자였다고. 기생월선이 과거를 속였다고. 박진사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월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로구나. 사흘 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위정부 영의정이 상소문을 들고 임금 앞에 섰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이번 과거 장원 급제자가 여자였사옵니다. 임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김성옥이라 이름한 자가 실은 기생월선이었사옵니다. 남장을 하고 3년 동안 성균관에 다니며 과거에까지 응시했사옵니다. 조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신 하나가 나섰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옵니다. 여자가 감히 과거를 속이다니 이는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 대역죄옵니다. 다른 대신이 거들었습니다. 당장 급제를 취소하고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실력은 어떠했는가? 영의정이 대답했습니다. 장원 급제였사옵니다. 시험관들이 모두 글의 기계를 칭찬했다 하옵니다. 허나 여자가 아니었느냐? 그렇사옵니다. 임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급제를 취소하라. 그리고 잡아들여 벌을 내리도록 하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월선의 급제가 취소되었습니다. 관가의 포졸들이 월선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선은 스스로 의금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기생월선이옵니다. 과거를 속인 죄로 벌을 받으러 왔사옵니다. 위금부 관리들이 놀랐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온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서 벌을 내리시옵소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위금부 당상관이 물었습니다. 네가 기생월선이냐? 그렇사옵니다. 어찌하여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하였느냐? 여자도 재주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이었사옵니다. 당상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건방지구나. 여자가 어찌 남자의 일에 끼어들 수 있단 말이냐? 월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남녀를 가리지 않으셨거늘 세상이 여자라는 이유로 재주를 묻는 것이 옳사옵니까? 입을 다물어라. 내 죄를 알기나 하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당상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를 속인 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월선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백성들이었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곤장이 월선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월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둘, 또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셋,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과거 장원이었다지? 여자가 남자들을 이겼다니 대단하구만. 하지만 법을 어긴 건 잘못이지. 곤장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10대, 20대, 30대. 월선의 등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30. 마지막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형리가 물러섰습니다. 월선은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위금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기생월선을 풀어주되 한양에서 쫓아낸다.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 형틀이 풀렸습니다. 월선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곤장 30대를 맞은 월선은 위금부 뜰에 쓰러졌습니다. 등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관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생월선을 한양에서 쫓아낸다.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 월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한양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경꾼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참 대단하구만. 여자 몸으로 장원급제를 하다니. 월선은 성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한양의 기와지붕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15년을 준비하고 3년을 남자로 살고 과거에 급제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월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한양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기생이 남장을 하고 과거 장원급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방마다 월선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월선 언니가 해냈대. 여자 몸으로 과거에 급제했다지? 양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기생들은 월선을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계집이 무슨 글을 안다고 조롱받던 그 시절, 누군가 당당히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기생들은 월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용감했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월선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를 가르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등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자국은 평생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월선의 나이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편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옛날 기방 동료 홍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언니, 한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아무도 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월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그곳에는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리움이 일었습니다. 자신이 자란 곳, 처음 글을 배웠던 곳, 복수를 다짐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월선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월선을 알아본 이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월선 날이 오셨습니까? 날이라니 소녀는 그저 기생이었을 뿐이요. 아니옵니다. 과거 장원이셨던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만에 돌아온 곳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포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주인이 기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을 본 기생들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정말 오셨네요. 우리 영웅이 돌아왔어요. 월선은 기생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다시 기생으로 사실 건가요?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글을 가르칠 거야. 너희들에게. 기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래. 계집이라고 글을 못 배울 이유가 없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월선은 기방에서 기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되었지만 소문이 퍼지자 다른 기방의 기생들도 찾아왔습니다. 월선의 방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양반 자제 하나가 기방에 찾아왔습니다. 15년 전 월선을 조롱했던 그 자제였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된 그가 월선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생 월선이 아니요? 그렇소. 기억하시오? 15년 전 계집이 무슨 글을 안다고 하셨던 분. 양반 자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선이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이 소녀에게는 큰 상처였소. 하지만 이제는 고맙게 생각하오. 그 말이 없었다면 소녀는 과거에 도전하지 않았을 테니까. 양반 자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는 죄송하였소. 괜찮소.
이제 와서 사과를 받아도 의미가 없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양반 자제는 아무 말 없이 기방을 떠났습니다. 월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월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기방의 기생들은 월선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양반들도 더 이상 기생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월선이라는 여자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남자만큼 재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월선은 결국 무엇을 얻었을까요? 벼슬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명한 것. 그것은 바로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기생들이 글을 배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여자의 재주를 인정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월서는 50이 넘어서도 기방에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시를 지으면 칭찬해주고 글을 잘 쓰면 기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5년을 준비하고 3년을 남자로 살고 곤장 30대를 맞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생들은 월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목숨 걸고 증명한 여인. 과거 장원에 급제했던 유일한 여자.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웠던 용감한 사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용기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월선이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고, 비록 벌을 받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선의 이야기, 남장한 기녀의 비밀이었습니다.